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방송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의 공주대학교 원성수입니다. 제19대 총선을 맞아서 충청방송이 기획한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의 후보들을 모시고 열띤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도농복합지역으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시급하고요. 또 국방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것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오늘 약 100분간의 토론 시간을 거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 근거해서 개최됨을 우선 알려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들은 사전에 참석 여부를 물어서 희망한 후보에 한해서 초청이 되었으며, 또 후보들의 자리 배석은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미리 배정되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임해 주실 세 분의 후보를 차례로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맨 왼쪽에 계신 후보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재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후보와 함께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에 대한 그 정책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토론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맨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초 발언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질문당 밀어내기식 방식을 통해서 순서가 정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 기조연설, 그리고 사회자가 직접 질문을 드리는 공통질문, 후보자 간 열띤 공방이 예상되는 지목토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후보자의 출마 동기와 공약 등을 피력할 수 있는 기조연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은 각 후보별로 3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통해서 시간을 점검하실 수가 있고요. 발언 제한 시간 종료 30초 전에 경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으며, 제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후보자 기조연설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발언 시간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기호 2번 김종민입니다. 먼저 감사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릿고개 시절 다 같이 살기 어려웠습니다. 다들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평생을 우리 고향을 지키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농업이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 있는 농업을 붙들고 지켜오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식 세대들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출마를 결심한 후에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자세로 정치할 거냐. 저는 이분들께 감사하는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 빚진 것 갚아나가는 마음으로 정치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우리 부모 세대들과 우리 선배 세대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9월까지 충청남도 부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부지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왔습니다. 많은 선배 어르신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일 많은 말씀이 싸움하지 마라. 선거 때만 나타났다가
안 보이더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좀 해라. 우리 지역이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민들의 불만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논산의 화지시장, 금산의 인삼산업, 앞으로 5년 후에 이대로 남아있을 거다, 앞으로 잘 나갈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야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나이로 49살입니다. 젊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정직한 정치 하겠습니다. 기술 안 부리고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40대의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겠습니다. 그저 젊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와 충남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충남도에서 부지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제 젊은 일꾼을 키워주십시오. 한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정치를 한번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의 기조연설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창원입니다. 저는 근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을 두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남궁지역사 개통에 따른 도로망 개설, 인천공항 버스 노선 신설, 강경종합복지관 건립, 군인특별교부세 신설, 조폐공사 재지본부 유치, 국방 관련 특목고 신설, 인삼산업법 개정, 금산군과 대전광역시를 통합한다고 하였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국회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으며 지역 발전에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 후보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으로 교도소에 갔다 온 전과자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등 군사문화도시로서 성장하여 왔고 국가 안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인재 후보 24년 전부터 국회의원 5번을 하셨고 2번의 대통령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8년 전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4년 전 육군사관학교 유치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4년 전 국방대학교 이전 완료한다고 공약하였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성동면 집중호우로 인하여 물난리가 났을 적에 논산시장과 시의장 일행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대표를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힘이고 현실 정치인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박근혜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세종시를 지켜냈듯이 저 또한 박근혜와 함께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상월면에서 10대를 대대로 살아온 농민의 자식입니다.
세무사와 대학 교수의 참신성, 17년간의 경험이 저희 장점입니다.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기조연설 들으시겠습니다. 예, 자유선진당 기호 3번 이인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또 사료값이나 또 비료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농업하시는 여러 어르신들 너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불경기가 계속되고 지역 경기가 나빠져서 우리 서민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희망을 만들어야 될 다음 국회의원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4년 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때 주민 여러분께서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속 깊이 맹세했습니다. 당분간은 중앙 정치를 외면하고 그리고 오직 지역 발전에만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 다짐을 실천했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우리 논산 지역을 보면은 오랜 수건이었던 이 논산훈련소 면회제도 부활, 국방부 장관을 만나 담판해가지고 13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 참으로 어려웠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500억 예산 가지고는 국방대학교에서 도저히 내려갈 수 없다. 예산을 더 정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담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000억 원 정도 정액을 해가지고 한 3,500억 원 예산으로 국방대학교 이전 사업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제 곧 보상이 실시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아주 멋진 우리나라 최고의 안보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가 논산에 들어서고 논산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이룰 것입니다. 금산의 경우에는 작년에 인삼 관련 한약재 이 문제 때문에 약사법 강화하는 그 파동으로 인삼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금산 군수님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 관련자들과 함께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2년간 유예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약사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계룡의 경우에는 2만 명이 살게 되는 대실 신도시, 이게 LH 공사에서 빚 때문에 이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만 명 이 신도시 지금 인허가 실시 중인데 조만간 이제 10월쯤에는 보상이 실시되고 내년부터는 공사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인구 6만의 자족 규모를 갖춘 멋진 첨단 도시로 계룡시를 완성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 이인재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의 모든 정치 역량을 다 바쳐서 우리 지역을 위해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기조연설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과 관련된 공통 질문을 사회자가 드리고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저희 방송사에서 사전에 전해드린 질문 가운데서 발췌한 것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 그리고 후보자의 정치적 철학 등을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오늘 후보자들께 드리게 될 공통 질문은 모두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은 2분 30초 안에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답변은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과 계룡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국방 클러스터 구축의 완성 단계는 무엇이라고 보시며 이 같은 발전축을 연계해 주변의 유력 발전축, 예컨대 세종시와 같은 지역과의 상생 전략은 어떻게 구사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후보들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이창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희 지역구의 국방 클러스터 완성 단계는 탑종호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탑종호 주변은 논산의 자산입니다. 천혜적인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세종시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문화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탑종호 주변에 군 휴양시설, 국가안보교육장, 각종 회의장, 골프장, 그다음에 군사박물관,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여 최종적으로 국가안보의 교육장과 퇴역 군인들의 요람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개발에 앞서서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군인공제회 등 대기업과 사전에 MOU를 체결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춰 우리 지역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2015년에 계룡시에서 주최할 세계 군문화 축전과 육군훈련소의 영해면회제도 등의 활성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 군사문화도시로서 더욱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국방 클러스터 탑종호 주변의 개발이 성공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완료하셨습니까? 예, 예.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은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방과학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 논산과 계룡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논산, 계룡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략적으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가능성이 이제 현실화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법안이 통과되고 그 사업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거점 지구로, 그러니까 제일 핵심 지역으로 바로 우리 논산 계룡의 인근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초과학연구소와 중의원 가속기 연구소가 들어서고 많은 연구개발 인력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이 여기에서 이제 연구될 텐데 그 결과를 가지고 산업들이 이제 분포되게 됩니다. 우리 논산과 계룡은 그야말로 첨단 군수립 3군 본부를 비롯해서 이제 국방대학교도 있고 우리 훈련소도 있고 육군 항공학교도 있고 이렇게 군사 거점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곳에 국방과학기술 관련 산업 집적 단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논산 그리고 계룡에서는 기초적인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선 논산의 경우에 연무 국가산업단지, 여기는 죽보리와 동산리 일대 약 151만 평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계룡은 엄사면 여기에 약 100만 평 국방과학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산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국비를 끌어와야 됩니다. 계룡의 경우에만 한 1,700억 원 끌어와야 됩니다. 또 중앙 부처라든지 또 관련 연구기관들 모든 역량을 끌어들여서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바로 중앙에서 관련 부처들을 설득하고 또 관련 산업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논산과 계룡에서 추진하는 이 대규모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의 김종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국방과학 클러스터라고 그러면 이제 국방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행정, 과학기술 혹은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집적된 복합단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지역은 이런 여건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가까운 대전이 이제 지금 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군수사령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논산에 논산 훈련소가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국방대학교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계룡엔 계룡대라고 하는 3군 통합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족한 거는 이제 육군사관학교 정도 하나 더 들어오면은 이제 교육 행정 시스템은 집적이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본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산업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만 평 이상 정도, 지금 우리 연무나 계룡에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 있는데, 아까 이인재 의원님께서 지금 계획이 추진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충남 부지사로 있을 때 이 사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처음에 국회의원 출마할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의 국가산업단지, 계룡의 100만 평 산업단지가 계획으로 지금 입안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만의 특수한 국가산업단지, 국방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민과 군이 협력하는 산업, 민군 협력산업을 중심으로 가면 좋은 전략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천에 지금 헬기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단순히 군수용만이 아니라 민수용, 여객용이 상당히 전망이 좋아요. 그 공장을 증설하려고 그래요. 사천이 땅값이 비쌉니다. 그 제2공장 같은 거는 우리 논산에 육군항공학교 옆에다가 짓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지금 군수산업으로 무지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룡대에다가 계룡 옆에다가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자. 충분히 명분도 있고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예를 들면 민군 협력 산업진흥원 이런 거를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그것만 되면 전 된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삼주 생산지이고 그 브랜드 가치는 세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삼의 세계화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인재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금산 인삼은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높이고 우리 금산의 발전은 물론이고 금산 인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은 산업을 더 키워나간다면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번 세계 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세 번째 세계 인삼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여기에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가 뒷받침해가지고 세 번째 세계 인삼 엑스포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특히 중국하고 FTA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과 언젠가 이제 이 인삼 시장이 더 개방이 되면은 중국의 싼 인삼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삼은 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인삼 농사를 한번 지으면은 다른 곳으로 자꾸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작이 가능한 그런 기술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보급이 돼야 되겠고 그 전에 우선
객토를 40cm 정도 하면은 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객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지금까지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끊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아주 일부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이후에 농업 지원 대책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특히 저희 당에서 추진하는 농업 지원 기본법 여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아주 비상한 차원에서 우리 인삼 농가들이 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객토 비용을 완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개정,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까지는 약사법을 개정해서 인삼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삼의 효능성의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 기능을 제가 우리 중부대학교에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인삼이 다른 어느 나라 인삼보다도 최고라고 하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재 후보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금산 인삼 문제 참 중요한 문제고 오랫동안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근본 대책 전에 당장 급한 문제가 우리 인삼 관련 법 문제입니다. 우리 약사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2년 유예가 돼서 앞으로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약사법 개정에 대한 우리 의견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관철시킬 거냐, 이걸 어떻게 의결을 시킬 거냐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다루려면 갈등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여야 주요 정당 중 한 곳에서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통과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이 금산 인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꼭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 아까 이인재 의원님께서는 이제 엑스포, 인삼 엑스포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도에서 인삼 엑스포를 해보니까 금산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게 보여주기 식 행사고 실제로 인삼 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엑스포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를 위해서 예산 200억, 300억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엑스포가 열리면 정말 세계에서 와야 돼요. 그리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금산이 인삼이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표 팔고 이런 엑스포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산에다가 인삼산업 클러스터 만들어야 됩니다. 논산 계룡은 군수산업 클러스터, 금산은 인삼약초 클러스터, 이거 만들어서 재배부터 연구개발, 그 다음에 가공, 마케팅, 그 다음에 체험, 관광까지 일관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인삼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인삼은 금산이 개삼터, 종주지일 뿐만 아니라 인삼 산업도 1등이 금산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장기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엑스포 같은 축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종민 후보의 답변도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의 답변이 궁금한데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예. 두 분 후보자님께서 금산 인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의 개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인삼산업법, 약사법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인삼산업법을 왜 약사법이 와서 건드려가지고 인삼류 제조업체의 산업 기반을 흔들어댑니까? 왜 약사법의 인삼류 제조업체의 하청업체 노릇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 국회의원이신 이인재 후보께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법을 개정할 때에 미처 우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인재 후보께서는 4년 전 홍삼류 제품에 대해서 부가가세를 면세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다시 홍삼류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한다고 공약에 넣었습니다. 사실상 홍삼류가 부가가치세 면세돼야만 수요 창출로 인해서 인삼류 제조업체들의 경영 수지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폐지해서 인삼류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창원 후보의 답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청방송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후보들과 공주 영상대 영상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순서에 의해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3개 지역 역시 FTA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농촌도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 보호와 육성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지금 우리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 농촌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한미 FTA로 인한 이 피해 보상 대책 이게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축산하고 과수 농가에 한 90% 이상 이렇게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있는 정책들이 대개 24조를 푼다고 하는데 시설 현대화, 중장기적인 시설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당장 피해 있는 농가들에 대한 보전 대책이 없는데 지금 농가들은 당장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삼겹살 지금 무관세로 수입한다고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양돈 농가들이 난립니다,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오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직접적인 피해는 특히 영세농들에 대한 전업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그 경쟁력 농가들은 사료비 이용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시설 현대와 아울러서 이런 당장의 급한 문제 푸는 거 병행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 대책에 빠져 있습니다.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본적인 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초농산물들, 쌀, 배추 이거 소득 안 나옵니다. 이 소득 안 나오는 농사 짓는 분들 대부분 영세농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수입 공급을 균형을 좀 맞춰주고 국가가 그리고 소득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게 국가 소매제를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기라든가 상추라든가 뭐 인삼, 꽃감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 이거는 시설 현대화 자금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농사 안 짓던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게 좀 현대적인 이런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보조나 융자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됩니다. 단순 보조 가지고는 이 필요한 농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딸기 농가 고설 재배하는데 지금 논산에 내려온 돈이 10억이에요. 20가구밖에 안 됩니다. 2,000가구가 원하고 있는데 20가구밖에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되고 민간 자금을 좀 유치하는 그런 투자 정책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좀 펼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국가 이익과 지역구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 가장 고민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 FTA가
폐기냐 재협상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이득을 본 업종에서부터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될까 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 하면은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세정책 전문가입니다. 세금 징수를 통해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이득을 본 자본들을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손해를 본 농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금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국회, 정부, 농업인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서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 잘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미 FTA와 같은 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또 휴대전화, 그리고 텔레비전, 그 밖에 뭐 섬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제품은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세금이 거치게 될 겁니다. 저나 저희 당은 이렇게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의 세금의 상당 부분을 우리 취약한 농업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농업지원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지금 내놓은 22조 원 정도 규모의 재원이 아니라 거기서 10조를 더 보태가지고 32조를 10년 동안 농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농업 정책 금융, 우리 주택 건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토지 매입이라든지 축사 신축이라든지 이런 정책 금융, 금리가 3%입니다. 상환 기간도 5년이나 10년 이 정도입니다. 이것을 금리를 1% 미만으로 하고 상환 기간도 20년, 30년으로 장기화해가지고 금융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논산 이런 지역은 금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옛날 논농사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하우스 농사를 하기 때문에 물이 잠시만 차도 이 농사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우곤 개척 두 곳 양수장 시설 용량 2배로 늘리는 예산 120억 원을 단숨에 해결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면 이거 이 15년 내지 2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많은 지역이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개별 농가 지원, 제가 지난해 금산의 추부 깻잎 시설 현대화 사업비 10억, 또 지방비 10억에서 2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개별 농가 지원 계속해야 됩니다. 또 지난번에 속값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져 가지고 큰 축산 농가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정부가 수요 공급 예측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이런 수요 공급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격 안정 정책을 제도적으로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세 후보의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통 질문에 비해서 좀 가벼운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죠? 후보자가 생각하시기에 상대 후보와 이것만큼은 차별화된 특화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원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고요.
답변 시간은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저는 상대 후보와 차별화된 선거 공약 모두 발언에서 했듯이 저는 각 시 군별로 골고루 8가지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으로 남공지역사의 개통에 따른 도로망 신설과 주변 정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면 저희 남공지역사회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기에 따른 준비, 도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두러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러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선 시급한 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경의 종합복지관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인특별 교부세를 신설하여 훈련병들의 주민수로 환산한 교부금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의 조폐공사 재지분부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인삼산업법을 개정하고 금산군과 대전광역시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했듯이 남공지역사가 개통되게 되면 우리 지역의 자랑인 계룡의 군문화축제 행사, 육군훈련소의 영예매니저도 활성화, 6.25 체험문화, 화지 재래시장 활성화, 강경젓갈축제, 딸기축제 등의 많은 애지인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또 화지시장에 인천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많은 애지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와서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만으로는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공약들을 박근혜와 함께 공약을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도심,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커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됐는데요. 원래 우리 논산이라든지 금산읍의 원도심, 이 지역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도심을 개발해가지고 여기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안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장사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 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원도심 재생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 5조 원 정도를 중앙에서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재생 특별 회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가지고 원도심의 아주 취약한 주택 구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서민 임대주택을 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논산 화지 전통시장 저 뒤에 휴먼시어라고 하는 서민 임대주택이 550세대 가까이 있는데요. 이런 멋진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지면은 대교동 1호이라든지 이런데 그러면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의 경기도 살리고 원도심, 침체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개정을 금년 9월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창훈 후보께서 약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약사법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관행이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인삼류 한약재를 제조, 검사, 판매, 유통시켰던 그것이 이제 큰 요동을 쳤던 것인데요. 약사법 개정에서 아주 제도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계룡 신도시, 대실지구 신도시 개발, 제가 폐지될 위기에 있던 것을 살려냈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을 아주 원만하게 빠른 시간 안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중이고요. 제가 국토부라든지 또 LH공사 설득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의 답변도 궁금한데요. 차별화된 김종민 후보만의 공약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참고로 우리 앞에 이창원 후보님하고 이인재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뭐 가령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약사법 개정이라든가 이게 이제 차별에 대한 공약이라고 말씀하셔서 혹시 저는 그거를 혹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100% 찬성을 하고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업 농촌이 살아야지 논산, 금산, 뭐 계룡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거는 내가 국회의원 되면 꼭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친환경 농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 친환경 농산업단지라고 하는 거는 1차 산업으로 재배, 시설 재배죠. 그다음에 2차 산업으로는 가공, 3차 산업으로는 유통이라든가 체험 관광 이런 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이 산업단지만 있는 게 아니고 주거단지, 친환경 주거단지 그리고 문화복지 시스템 이게 다 어우러져서 이 생산과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그리고 문화복지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복합단지 개념의 산업단지를 만들자. 기존의 산업단지 보면 공장만 와 있거든요. 인구가 안 늘어나요 별로.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야 뭐 화지시장도 살고 그다음에 원도시도 사는 건데 인구가 지금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 농촌에 유입인구를 만들기 위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한번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정책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다. 이거는 도농상생 정책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싼 땅이 있어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 농업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도시에는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매년 100만 명씩 은퇴를 합니다. 은퇴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한 3, 4억 가지고 호프집 해보는데 다 망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한 20, 30년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친환경 주거, 그 다음에 문화복지 시스템, 이런 거를 마련해 주면서 우리 농촌에 있는 분들, 이 경험,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분들의 자본, 노동력, 이게 결합되는 이런 친환경 농산업단지를 만들면 이게 도농상생단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인구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고, 대도시에는 지금 포화 상태에 있는 대도시의 이 번잡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후보에게 드리는 4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자가 밝히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지나 철학을 잘 검증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공주 영상대학 영상관 공개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충청의 선택,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충청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지목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목 토론은 후보자 간 자유로운 토론과 공방이 이어지는 순서인데요. 오늘 각 후보자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후보께서는 남은 2명의 후보 누구에게든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나 인신공격 그리고 일방적으로 본인 이야기만 피력하는데 시간을 다 쓰신다면 사회자가 개입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수준 높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 그리고 역시 답변도 최소 1분가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토론을 펼쳐주시길 바라겠고요. 수준 높은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진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목 토론은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10분간의 토론 진행권 지금부터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김종민 후보님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금산 지역의 그 중부대 일부 이전 아주 민감하고 폭발성 있는 이슈에 관해 질문했는데요. 우리 논산에는 강경의 경찰서를 비롯한 삼청사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큰 과제인데요. 엊그제는 강경 은민들께서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셔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셨어요. 이거 현장에 우리 이창원 후보님 또 저는 가 있었는데
후보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 삼청사 이전 문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김종민 후보께서는 그 문제가 뭔지 또 이것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삼청사 이전 문제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라 1분 안에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인재 의원님 예전부터 공약을 쭉 보니까 강경 법조타운 공약을 몇 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이게 왜 안 된 건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집회에 안 간 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 말라고 권고가 왔어요. 다른 두 분도 다 안 가는 걸로 돼 있다고. 그래서 저는 안 갔는데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안 갔는데 뭐 집회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경은민들이 주장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전해야겠다는 주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행정 편의성이거든요. 근데 강경은민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거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생존권과 생활의 뿌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이전도 행정 편의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얘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강경은민이 갖던 이런 상실감, 허탈감 이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강경 삼청사 문제는 이따가 그러면 김종민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김종민 후보는 소통을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지난번 그 4대강 사업 할 때 금강 상류 유역에 부리면에 그 방우리와 수통리 여기 연결하는 다리를 놔달라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그 예산을 국토부에 이야기해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그때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던 충청남도에서 그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무 부지사로 계셨으니까 그때 왜 그 주민들의 그 간절한 소원, 뭐 무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런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문제는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정말 사실관계가 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지사로 취임하고 우리 4대강 사업이 벌어지면서 사실 그 다리 놓는 문제는 저희 도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저 도의 치수방적과에서 그 국토부에 실무적인 사업을 저희 도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업은 저희 도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다리를 놓자. 그랬더니 국토부 좋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방우리 현장에 주민들까지 갔다 오고 어떻게 다리를 놓으면 좋냐. 환경단체들하고 한 5번 정도 이상 만났고 우리 현지 주민들하고도 한 5-6번 만났습니다. 근데 두 분들의 의견이 엇갈려요. 환경단체는 환경을 침해한다. 그래서 목조다리만 놓자. 걷는 다리만.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차량 이동되는 다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엇갈리는데 마침 그때 신문에 났어요. 그 기사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 침해된다. 이런 신문이 나니까 이게 뭐냐 그러고 뜨거라 그러고 국토부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답변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제가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치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 소속 그 민주통합당에서 이 선거가 공식 시작되자마자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를 가지고 집권당을 공격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무총리실 거기에서 어떻게 민간인을 사찰합니까? 이거는 경찰국가나 독재국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고 나온 2619건 가운데 나중에 보니까 2200건 80%가 전 정권 하에서 사찰이 된 문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자기들이 한 거는 합법이고 청와대가 한 거는 불법이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럼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종민 후보님은 양심적인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설명을 해보시죠. 전혀 사실이 다르고요. 2000 몇 건이라고 말을 하는 그 참여정부 때 문건은 참여정부 문건이 아니고 경찰청 문건입니다. 경찰청 동향보고 문건이고요. 그 문건이 그 김모라고 하는 그 사람 USB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참여정부 문건이라고 하려면 청와대나 총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고를 받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에서 내부 동향 보고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문재인 실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원장하고 독대를 하는데 앞으로 독대하지 않겠다고 돌려보냈어요. 국정원에서 3달 동안 독대 안 하면 문제입니다. 개인 정치 사찰 보고, 정치 보고 일치하지 마라. 외교 안보, 북한 관련 보고만 해라.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런 문건 2,619건 왜 전부 들고 나와서 정치적인 공약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공세를 그건 하느냐 이 아니죠. 말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이인재 의원님께 잘 그리고, 한번 취재를 해보셔야 되는데 KBS 노조에서 아니, 지금 들고 내가- 나온 거지 아니, 내가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내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BS 노조도 했지만은 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걸 들고 나와서 폭로해가지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건 범법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죄해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한 것도 지금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으니까 그 밑에 최고 책임자였던 지금 민주당의 대표나 또 그 총리 하셨던 분들이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국민을 그래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인의 모습이지 자꾸 책임 회피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 정권의 경찰청장께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경찰청 정보는 다 합법 정보다. 자기들 내부 정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그러니까 경찰청 정보 이외에 420여 건이 불법 민간인 사찰 정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지금 선진당이나 이인재 의원님 제가 잡담한 게 이거 민주당 참여정보 공격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경찰 정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 꼬투리 잡을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김영삼 정권 이후에 처음 벌어진 일이에요. 민간인 사찰은. 이거 이명박 정권 성토해야죠. 왜 초점을 달리 돌립니까? 둘 다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게 분명히 국민에 대한 책임이 성격이 책임 완전히 있는 다르다. 자세지. 아니 다 들고 나와서 폭로했는데 그 가운데 80%가 이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그건 사찰 문건이 아니라니까요. 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찰 문건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국방과 클러스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우리 논산의 연무에 151만 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계룡에는 또 10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후보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문건을 보니까 계룡의 경우에는 2009년 8월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아직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연무 국가산업단지는 금년 2월에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에 국가산단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런 협조 공문을 논산시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이 사업은 국방과학 클러스터는 원래 이완구 지사 때 처음 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민 후보님은 그때 정무 부지사이셨는데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요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뭐 논쟁을 떠나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여기 들어올 업체가 없으니까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 국토부 승인받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거냐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가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150만 평은 그냥 내줄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올 업체, 이거 마케팅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원이, 시장이, 또 도지사가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힘합쳐서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재 후보가 주도한 지목 토론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10분간 주어진 시간이 저희 바람대로 적절하게 질의응답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다른 후보들에게도 계속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두 번째 지목 토론은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 역시 10분간의 진행권을 드리겠는데요. 준비되었으면 시작해 주시죠. 예.
저는 먼저 호남 고속철 문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주셔서 이 문제 잠깐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약간 좀 걱정됐던 것이 호남선이 현재인 남공주 역사에 위치를 해도 호남선 우리 정차역이 위치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맞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현재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1분 질문하고 1분 답변.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노성에서 경계에서 500m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리고 그곳은 우리 논산 시내에서는 한 12km인데 거기에서 공주 시내까지는 16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 시내 분들은 오송역이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주의 탄천면 주민들 정도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역은 주로 우리 논산하고 부여, 뭐 청양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논산 지역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그 선정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인식에 문제가 없다는 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견이 있는데 예. 사실은 논산에 KTX가 지나가느냐 안 지나느냐 앞으로 논산에 10년, 20년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논산 시내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이거는 선거 끝나고라도 한번 토론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남공주역 요 인근에 배치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논산역이든지 아니면 새로 KTX 역사를 신축해서라도 논산 시내를 통과해야 논산 발전에 아주 결정적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KTX 노선은 이미 결정돼서 다 지금 건설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이면 개통인데 지금 어디 논산 시내 어디로 끌고 옵니까? 제가 KTX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을 좀 주시기 바라는데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더 큰 문제는요. 지금 이 역사가 남공주에 있는데 지금 대전에 사는 호남 사람들이 한 몇 프로인지 혹시 아세요? 한 30% 가까이. 한 25%. 이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0% 될 거예요. 예. 이 사람들 호남 가는데 지금 서대전역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서대전역에서 움직이던 이 대전에서 호남 가는 분들, 호남에서 대전 오는 분들이 남공주 역사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지금 KTX 열차가 지금 저 신탄진에서부터 이 호남선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논산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한 6편 됩니다, 하루에. 그 열차는 그대로 이 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전권에 살고 계신 호남 주민들, 원래 호남과 연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그 열차를 타고 저기 익산으로 가서 이제 본 KTX 호남선 궤도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제가 끝없이 질문을 하고 해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토부에서 다 양해가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서대전에서 이게 호남으로 가는 쪽이 이게 이제 굽이쳐가지고 KTX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거 볼 때 KTX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KTX 노선이 한 22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편은 여기서 서대전에서 논산을 통해서 호남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11편은 남공주를 통해서 바로 호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럼 현재 있는 논산역이 KTX 정차역 구실을 할 수가 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이제 KTX, 그건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고속 열차는 속도가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송에서부터 그대로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고속 궤도로 와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시간하고 또 지금처럼 신탄진에서부터 일반 호남 국철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익산에 가서 올라타는 거하고 이거는 속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논산이나 계룡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6편 정도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서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1편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는 속도가 지금 한 10분 정도 차이가 나요. 전체 속도로 보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호남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남공주역에서 오는 것도 괜찮다 말씀하시잖아요. 시내까지. 논산역에서 내리면 그 10분 이상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논산 오는 거 또는 호남에서 논산 오는 거 여기에 이 교통
객들을 위해서는 논산역 정차 편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그러나 이제 필요하다. 호남 고속철도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수도권이냐? 그럼 수도권 있는 분들은 바로 저 광주나 목포까지 가는 분들은 그만큼 열차 이용 기회가 적어지겠죠. 그러니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조사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지 국회의원이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이제 지역의 이게 전략적인 앞으로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아니 적어도 우리 지역의 현재 정차하는 고속철도 그것만큼은 제가 반드시 이 지금 기존 선로를 향해서 선로를 이용해서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는 제가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의 절반 정도는 꼭 논산에 정차해야 논산이 대한민국을 보면 이렇게 배꼽 밑에 단전이에요, 단전. 그러니까 교통의 상당히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KTX가 앞으로 새마을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KTX가 얼마나 정차를 하느냐, KTX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남공주역을 이름도 백제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상당히 공감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주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논산 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역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셔서 아마 필연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2007년도에 공청회 한 거 아시고 있죠?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공청회 할 때 공주시장이 삭발을 했어요. 우리 심대평 공주의원이 이거 참여정부에서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한 거고 이거를 남공주 역사를 유치한 거는 심대평 공주의원입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원, 우리 시장, 우리 시의원들 공청회에 한 명도 안 갔어요. 7명 갔대, 7명.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왜 관심이 없으셨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현재 역사 위치, 역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는 천안에서부터 이렇게 저쪽으로 그러니까 치고 계획이 나가는 새로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잠깐만요. 드릴게요. 내 답변을 좀 이것만 추가로 답변해 주세요. 계획이 생겼을 때 그때 심대평 지사가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논산도 대응을 했어야 그렇지 되느냐. 않아요. 제가 내막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호남 고속철도 분기점이 충청북도에서 강력히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오송에서 분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룡산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 터널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환경 문제를 가지고 공주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달래기 위해서 선정이 된 것이 지금 남공주역인데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 읍내에서보다도 논산 시내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그 500m 차이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 마시고요. 역사 이름도 백제역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대중교통들 그 부스를 따로 설치해 가지고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해놨으니까요. 예.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부지사 하면서 보니까 지금 공주 지금 백제역으로 이름 바꾼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백제 역사 지금 역세권 조성 계획이 공주시에 맡겨져 있어요. 20만 평이 돼 있어요. 방향이 다 공주시 방향입니다. 지금 이게 공주시에서 추진하게 돼 있어서 이용객은 논산이 제일 많습니다. 부여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공주입니다. 근데 역세권 개발이 공주시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200만 평 정도로 논산, 부여, 계룡, 공주가 시군이 통합 역세권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아무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역세권 개발은 앞으로 이제 점점 확대가 되면은 논산 쪽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세권 개발 이런 계획을 하고 하는 것은 우선 충청남도도 있고요. 또 논산시도 있고요. 이런 데서 우선 기본적인 그 설계, 개념 이런 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그 점에서 사업하는 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국회의원이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인재 의원님께서는 아예 지금 남공주역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니까 제가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기점이 오송으로 결정되면서 공주시가 혈사 반대하고 나오니까 공주 시민을 달래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거기에 그 역사가 생기게 된 거예요. 내가 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 뭐 다른 질문 시간이 좀 없네. 제가 한 가지만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될까요, 이거? 네. 단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재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단판을 해서 해결했다.
제가 청와대 5년 있어봤는데 사실 단판에서 예산 1,000억이 움직여지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때 영해면에도 지금 황 시장도 움직였고 좋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서 협력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종민 후보가 주도한 지목 토론까지 이어봤습니다.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는 가운데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만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목 토론 주도권을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께도 10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시작하시죠. 예, 먼저 김종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후보가 출판 기념회 초청장을 발송을 했지요? 예. 저희 예,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다 아는 분만 보낸 건 아니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한테 다 보냈습니까?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예. 우리 지역에서 이제 저하고 뭐 이렇게 누가 추천을 해 주시거나 우리 지역에서 중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 아마 우리 후보자님 어머니라서 보내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 그 의전적으로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김종민 후보가 모르는 데도 보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뭐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선거 운동용으로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내가 사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예, 그래도 사적으로는 그분이 모르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좀 중요한 분이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창원 후보님 어머니시면 중요한 분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보냈습니까? 그러면 초청 인사를 오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어머니 인사는 좀 드려야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아니요. 딸기 따로 다녀야 됩니다. 예. 근데 초청장 보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이렇게 보내게 되면 선거법 위반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의상 보낸 거고요. 그거는 예의상이요? 특정 다수로 보내는 건 우체국에서 횟수가 몇 장을 보냈는지 다 체크가 되는데 어떻게 무특정 다수 다 보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후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고요. 국가보안법으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전과자입니다. 계룡대와 육군훈련소 등 우리 지역은 국가안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후보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중요한 정서는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같이 살면서 우리 서민들하고 같이 함께 호흡할 거냐 이런 자세가 돼 있고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 자기가 던질 생각이 있느냐 예, 됐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후보의 대표 공약 3능 혁신정책 있죠? 예. 지난 3월 8일 충청남 도청에서 종합계획 발표에 따르게 되면은 1차 산업 구성률이 8.3%에서 3.8%로 줄어들었어요. 3능 혁신하면서 어떻게 1차 산업 구성률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참농혁신 계획을 2010년도 7월 달에 취임을 해서 1년 동안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을 했어요. 자, 사업 추진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고요. 3월 8일 날 발표하면서 1차 산업 구성률이 8.3%에서 3.8% 줄은 이유를 대라겠습니다.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줄은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말고 떠나서 이게 삼농혁신 사업의 결과가 나오기엔 아직 시기가 이르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 물어보시면 됐고요. 예.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여기라고 했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김종민 후보를 우리 지역에 필요로 했다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창원 의원, 후보님도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창원이냐? 그래서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뭐죠? 이번에 바꿔야 된다, 그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 목표를 두고 8가지 네, 공약을 좋습니다. 했습니다. 예. 제가 딱 여기 와보니까 우리 이인재 의원님 참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 우리 논산으로 따지면 앞으로 나오기 힘든 정치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불만도 있게 되고 또 뭐 실책도 있게 되고 하는데 이제 젊은 일꾼을 좀 논산에서 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젊은 사람이 좀 와야 된다. 예, 됐습니다. 이런 예,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예. 다음은 이인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재 후보께님께서는 24년 전부터 5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대통령 출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잦은 당적 변경이 과연 우리 지역구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이 초선과 재선은 경기도 안양에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3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당적 변경과 관련해가지고는 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충청도 출신이 대통령에 도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역 패권 정치 그대로입니다. 영남은 지금 무조건 이창훈 후보 한나라당 거의 다 지지하지 않습니까? 호남은 우리 김종민 후보 민주당 그대로 지지합니다. 네. 그것도 뭐 70%, 80% 몰표로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권 세력들한테 몰려가지고 쫓겨다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고초를 예, 겪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건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 시 우리 이인재 후보께서는 의정부고시에 900억 원을 더 타왔다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5,664억 중에서 2,220억이 삭감된 40%가 삭감된 3,444억 원을 확정됐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900억 원을 더 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를 적게 타왔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 이인재 후보께서는 900억 원을 더 많이 타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국방대학교가 이리 오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 그 부지를 팔면은 적어도 4,500억 원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거기다 또 1,000억을 더해가지고 5,000억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게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허락한 예산은 2,500억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은 국방대학교 요구한 게 4,500억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지금 논산 시민들 인내 한계가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액을 하자 이렇게 된 알겠습니다. 거죠. 예. 혹시 육군 참모대학이 안음을 해가지고 40%가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군 예. 참모대학은 그대로 옵니다. 다만 지휘 계통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뿐이지 그 교육 시설 또 교육 인원은 그대로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8년 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어도 1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공약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금 성동 산업단지에 삼광유리라든지 또 연무대, 현대 알루미늄 이런 데서는 한 650명, 450명 이렇게 고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10,000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돼야 우리 논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지역에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했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이 육군사관학교도 지방 이전 계획이 약간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전을 한다면 해군사관학교는 저 진해에 있고 공군사관학교는 저 청원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뒤에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계획 자체가 없었던 걸로 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대 선거 공약에서 호남 고속철 논산 부근 정차 설계 추진하겠다 공약에 넣었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논산 부근 아닙니까? 500m 밖에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아까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논산 시민들을 위한 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대 공약, 우리 이인재 후보의 공약물입니다.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경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경의 다목적 체육관이 건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예, 우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논산시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장들하고도 이야기해봤지만 아직 그게 안 돼 있는데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계획을 세우면 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중앙부처 협력을 얻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것은 이미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룡시의 대실 도시 개발 사업 조기 완공하겠다고 18대 총선에서도 공약을 했는데 지금 이번 공약물에도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이 통합을 하면서, 예.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통합하면서 주택공사가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LH 공사가 그 사업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정말 이기원 시장님도 힘을 합치고 했지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라든지 LH 공사 사장을 설득을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인허가 절차 단계고요. 10월쯤에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계속 다그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하십시오. 예. 예. 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열띤 가운데 후보자 간 지목 토론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후보자들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텐데 비교적 정해진 룰을 잘 지켜주시고 또 시간도 효과적으로 활용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 시간이 좀 빠르게 진행된 관계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시간을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그 부분도 정성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공통 질문에 대해서는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부터 답변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죠. 당론과 지역민 대다수의 의견이 배치될 경우 후보자는 어떤 기준과 입장에서 이 같은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조정해 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통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부터 1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당론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거냐. 당론도 중요하고 지역민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가 옳으냐 하는 거죠. 이 뭐가 옳으냐 하는 문제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혼자서 자기가 딱 보고 이거는 뭐가 옳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지역민들이 혹시 내 생각하고 틀린데 지역민들이 주장을 한다 그러면 지역민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주장하시는지. 그래서 설득을 하고 아니면 내가 설득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비록 지역민들이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 지역 대표가 아니다 이렇게 욕하거나 아니면 불신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요한 건 어떤 당론이냐 지역민이냐보다도 지역민들과 얼마나 소통을 충실하게 하느냐 정말 진정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정치인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토론에서 한미 FTA 체결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국가 이익과 지역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FTA 체결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로 충돌할 때 국가적인 어떤 계획이나 다른 국가와의 어떤 유대관계 이럴 때는 국가적인 이익에 제가 손을 들어줄 것 같고요.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지역민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은 국가의 어떤 안정과 이익 그리고 지역구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이 염원을 따라서 그렇게 제가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지역 주민은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대변해야 되고요. 당론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에서 자기가 소수파로 몰려가지고 당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 오랜 정치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당론을 가지고 당 소수 국회의원을 얽매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고요. 오직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판단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FTA 때 우리 당의 권고적 당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선보완 후 타결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 특히 농민들도 궁극적으로 이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믿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답변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은 토론회 도중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이나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은 순서에 의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창원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발언 시간은 3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유권자 여러분,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까지 세 분의 토론자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김종민 후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은 전과자입니다. 우리 지역 계룡대와 일군훈련소 등 국가안보의 중심 지역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인재 후보,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였고 또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일지 모르지만은 잦은 당적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직도 한 번도 집권 여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논산의 재정 상태는 16.5%, 금산이나 계룡도 마찬가지로 20% 안팎입니다. 옛날에는 공주시 국고보조금이 논산시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논산시의 국고보조금 공주에 훨씬 못 미칩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지역구,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은 지원을 예산받느냐가 국회의원의 능력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박근혜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저희 새누리당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권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세종시를 지켜왔듯이 제가 박근혜와 함께 우리 지역구의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가지 공약을 각 시군별로 급한 걸로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공약 역시 박근혜 대표의 힘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우리 한나라당 당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누리 당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이어서 기호 3번 자유선진당 이인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계룡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산 군민 여러분, 이제 또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뽑는 우리 지역의 대표는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 고장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아픈 민원을 시원시원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저 이인재는 지난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에 밀려있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아까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모두 다 해결했습니다. 또 KTX 호남선 철도가 저희 우리 논산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기에 450농가가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나
철도시설공단 사장을 설득해서 오직 우리 논산만 재감정을 실시해서 30% 가까이 포상금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짜투리 땅들도 대부분 수용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지역의 일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여서 우리 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또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장관이나 총리, 필요하면 대통령도 만나서 무게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담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키워주신 저 이인재는 이번에 다시 세워주시면 육선 의원이 됩니다. 육선 의원은 아마 국회에서 2명, 3명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는 노동부 장관이나 경기도지사, 중앙지방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록 당선은 안 됐지만 대통령에 도전하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 세워주시면은 중앙정부를 잘 설득하고 또 저는 공무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장이나 과장들 다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해결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민원도 시원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충청, 이제 더 이상 멍청도다, 핫바지다 이런 비아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충청의 자존심 또 충청의 차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망국적인 지역 패권 정치를 그대로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국회에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세력들이 눈만 뜨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 나라의 장래가 어디에 있고 국민의 아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자신들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질만 계속합니다. 우리 충청이 이번에 꼭 교섭단체를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양당 싸움을 말리고 우리 정치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키워주신 우리 고장의 아들 이인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충청 정치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양당 더 이상 싸우지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정당한 몫을 잘 챙겨서 충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에도 앞장을 서겠습니다. 나라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나라의 중심을 잡는 일에도 저 이인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장과 나라의 큰 일꾼으로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김종민 후보께도 3분 30초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 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병역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법에서 군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못 간 겁니다. 국가보안법은 독재 정권 때 정권보안법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창훈 후보처럼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지금 출마도 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비서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색깔론으로 다시 우리 논산에 유권자들 똑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다시 안 하는 게 좋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다시 돌려야 됩니까? 10년 전, 20년 전으로? 그때 대통령 찍어준 사람 다 빨갱입니까? 네.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계룡, 금산 유권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지킬 수 있을까? 꼭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 계룡, 금산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가 출발하느냐 아니면 낡은 정치가 계속 연장되느냐 우리 전 국민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민심이 떠났습니다. 자유선진당 우리 지역 유권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비대가 없다. 이제 새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 바꿀 때가 됐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지역이 바뀝니다. 사람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이제 젊은 일꾼 김종민으로 바꿔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그동안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바꾸면 달라집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답게 정직한 정치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공약 많이 걸고 약속 많이 하고 큰 소리 많이 치는데 실제로 지키지 않습니다. 정치를 불신합니다. 저는 약속 함부로 하지 않고 약속한 것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정치하는 현장 정치하겠습니다. 선거 때면 나타나고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정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서민들과 함께 살아야 옆집에 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알아야 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선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정치, 현장 정치하겠습니다. 논산 금산 유권자 여러분, 이번에 바꿔주십시오. 이제 바꿀 때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충청의 선택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토론을 통해서 유세 현장의 목소리와 또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후보들의 됨됨이를 면밀히 검증해보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검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행위가 바로 투표라는 점입니다. 내 지역의 일꾼, 나의 가족과 내 일터의 미래를 책임질 참 일꾼을 선출하는데 소중한 권리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건강한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데 유권자 여러분들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상 깊은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의 후보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 깨끗한 선거운동으로 최선의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충청방송에서는 내일까지 지역 내 선거구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보령 서천 선거구, 내일 저녁 7시 20분에는 부여 청양 선거구에 대한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보내질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초청 정책 토론회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 편.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